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새롭게 제작한 세레미티 지도는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천왕성이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우리는 천왕성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방출하는 열량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보다 12.5%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얼음 거성이 왜 아직도 완전히 식지 않았을까요? 천왕성이 왜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행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가스 거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천문학자들은 천왕성과 해왕성이 독립적인 분류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얼음 거성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천왕성 질량의 80%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얼음 유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구의 얼음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초고압 상태에서 형성된 물, 메탄, 암모니아가 혼합된 초인계 상태의 진한 수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수프 형태의 멘틀 아래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암석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옆으로 누워있는 자전축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은 팽이처럼 세워져서 자전하지만 천왕성말은 공처럼 누워서 굴러갑니다. 자전축이 무려 98도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천왕성의 남극과 북극은 우리가 적도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발생한 일련의 거대한 충돌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인정받는 가설은 지구 크기의 약 2배에 달하는 천체가 천왕성과 강하게 충돌하여 행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열의 일부를 그 안에 가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자전축은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계절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천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84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한 계절의 길이는 무려 21년에 달합니다. 이는 곧 각 극점이 먼저 21년 동안의 완전한 어둠을 겪고 이어서 21년 동안 지속적인 햇빛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극단적인 겨울과 여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과거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스쳐 지나갈 때 마침 남반구는 여름이었습니다. 태양은 거의 남극 상공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일조 각도가 당시 천왕성의 표면이 밋밋해 보였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시 대기층은 계절적인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해 보이는 구름층 아래에서 자기장은 훨씬 더 기이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와 목성의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자전축과 일치하지만 천왕성의 자기장은 자전축에서 59도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기장이 행성의 중심을 통과하지도 않고 천왕성 반지름의 약 3분의 1 거리에 해당하는 뒷면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천왕성의 자기장이 내부 핵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멘틀에 짜고 끈적끈적한 수프바다 내부의 전류 운동에 의해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뚤어진 자기장은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대한 믹서기처럼 대기층을 쉴 새 없이 휘저으며 에너지가 누출되는 통로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서야 3D 지도를 사용하여 이 통로들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천왕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평면 엽서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길이와 너비는 볼 수 있었지만 그 두께는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다른 대기층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6년 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 노선브리아 대학교의 파울라 테랄란티 교수팀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천왕성을 15시간 동안 연속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는 천왕성이 완전히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천왕성 상층 대기의 3D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이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핵심은 H33수소 양이온이라는 특수한 분자 덕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 온도계와 같아서 적외선 대역에서 빛을 발합니다. 발광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가스의 온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특정 영역의 하전 이온 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감도는 매우 뛰어나서 단순히 빛을 내는 가스층만 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구름 꼭대기에서 위로 5000km로 MET 확장된 대기층의 수직 단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 높이는 런던에서 뉴욕까지의 직선거리에 맞먹으며 이 모든 것이 행성 상공의 진공 공간에 있습니다. 이 3D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왕성의 대기 구조가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대기층에서 입자가 가장 많은 곳이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어야 하지만 천왕성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하전 이온 농도는 고도 1000kI로메트에서 정점에 달하지만 온도의 정점은 더 높은 3000, 4000kI로메트 지점에 있습니다. 이 수직 단면은 우리에게 열이 단순히 행성 내부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것이 상층 대기에 직접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3D 지도를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천왕성의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기장이 어떻게 대기층을 실제로 왜곡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자극 근처에서 두 개의 뚜렷한 오로라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오로라띠 사이에서 어두운 영역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발광 강도와 입자 농도가 갑자기 절벽처럼 곤두박질칩니다. 이것은 그림자도 구름도 아니라 자기력선이 하전 입자를 전이시키고 유도할 때 형성된 구조적 공백입니다. 다른 모든 행성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대칭을 이루지만 천왕성에서는 모두 불규칙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덩어리 형태입니다. 이는 천왕성의 대기층이 행성 깊은 곳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 계속 잡아당겨지고 변형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천왕성이 에너지를 누출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보이저 2호 시대부터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거대한 열 불균형 문제를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천왕성은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내부 여론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형성 당시 남은 다량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지만 천왕성은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서 2016년 사이의 최신 데이터는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천왕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확실히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1.12배입니다. 이자가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누출은 사실 수십억 년 동안 내부에 갇혀있던 열량이 서서히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왕성의 내부는 끈적하고 밀도가 높아 마치 거대한 보온 담요와 같기 때문에 이 열량은 지금에야 조금씩 표면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열 누출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두 번째 누출이 상층 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문학에서 유명한 거대 행성 에너지 위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거대 행성의 상층 대기가 태양 자외선으로 가열될 수 있는 온도보다 훨씬 높은지를요. 천왕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만 계산해보면 대기층이 얼음으로 얼어붙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층 대기 온도는 이론 모델의 예측치보다 수백 도나 높습니다. 제임스 웹의 3D 지도는 마침내 이 수수께끼 이면에 있는 배관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히 밖으로 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행성 내부 전체를 순환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혼란스러운 자기장은 태양풍의 하전 입자를 포획한 다음 대기층에 강하게 충돌시킵니다. 이것이 오로라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지구와 달리 천왕성의 오로라는 남북극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비뚤어져 있고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로라 에너지 폭발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대한 가열봉과 같습니다. 3D 지도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오로라가 희박한 상층 대기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이 다시 아래로 퍼져나가며 대기층 전체를 가열합니다. 이는 행성 전체에 걸친 거대한 에너지 재분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도 격렬해서 대기의 일부를 팽창시켜 우주 공간으로 누출되게 합니다. 열로 인해 가스 분자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 천왕성의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으로는 이들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는 입자 흐름이 형성되고 긴 꼬리를 끌며 천왕성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천왕성을 살펴봅시다. 더 이상 정지된 얼음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서서히 자체적인 내부 에너지 축적량과 대기층을 우주 공간으로 조금씩 뿌리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것은 왜 온도 정점이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른바 누출이라는 것은 사실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심층 열량과 자기장에 의해 억지로 아래로 짓눌리는 태양풍 에너지, 이 둘 사이의 역동적인 교환입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모든 현상은 이 거대한 두 에너지 흐름이 중간에서 충돌하여 생성된 부산물일 뿐입니다. 비록 우리는 천왕성의 핵이 외부로 열을 누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와 동시에 상층 대기는 대규모 온도 하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전리층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처럼 들립니다. 방출하는 열량이 흡수하는 것보다 12.5% 더 많고 오로라가 에너지를 끊임없이 아래로 보내고 있다면 천왕성은 점점 더 뜨거워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온도는
현재 422호 켈빈 섭씨 약 150도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꽤 뜨겁게 들릴 수 있지만 수십 년 전의 측정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 역설의 해답은 천왕성과 태양의 상호작용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왕성 외곽에는 자기장 보호층이 있습니다. 즉 거대한 자기장 거품이 태양풍을 굴절시킵니다. 하지만 이 거품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양풍이 강할 때는 압축되어 행성 표면에 밀착하고 태양풍이 약할 때는 팽창하여 커집니다. 천문학자들은 자기권이 팽창할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패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를 더 멀리 밀어내어 대기층에 충돌하여 대기를 가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외부에서 대기층으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사실 천왕성 자체의 자기장에 의해 차단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순환입니다. 내부 열량은 필사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외부의 태양 에너지는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차단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온도 하강 추세는 현재 단계에서는 자기장 방패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층 대기가 우주로 열을 빼앗기는 속도가 오로라와 내부 핵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온도 하강은 대기층의 화학 성분도 변화시킵니다. H33 수소 양이온이 냉각되면 에너지가 낮아져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추적하는 적외선 발광 현상을 관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이번 3D 매핑 시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마침 천왕성의 장기열 순환주기 중 가장 낮은 시점에서 이를 관측했습니다. 만약 태양 주기에 변화가 생겨 태양풍이 다시 자기권을 압축하게 된다면 천왕성의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누출은 온도 하강을 동반한 느린 출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수십 년의 시간 척도에서 이 행성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제작한 이 3D 지도는 단순한 과학적 흥미거리를 넘어 매우 중요한 정찰 임무입니다. 현재 인류의 다음 플래그십 우주 임무인 천왕성 궤도선 및 탐사선 프로젝트가 이미 최종 계획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의 10년 주기 천문학 보고서는 이를 최우선 순위의 플래그십 임무로 지정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전용 궤도선이 없었던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행성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단 몇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가며 관측한 데이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3D 매핑 데이터는 정확히 탐사선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래야만 에너지 누출의 핵심 영역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임무의 현재 목표 발사 시기는 2030년대 초반입니다. 이 시기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목성의 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탐사선은 먼저 목성을 스쳐 지나가며 목성의 궤도 운동량을 이용한 스윙바이 중력 도움을 통해 가속하고 그 후 외태양계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하면 비행시간을 약 13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발사창을 놓치게 되면 다음 행성 정렬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훨씬 느린 궤도를 이용하거나 더 복잡한 추진 기술을 개발해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이 도착한 후에는 천왕성 시스템에 대해 단연간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대기 탐사선을 분리할 때입니다. 무게가 단위 10 kilo 게이엠에 불과한 이 티타늄 합금 구체가 천왕성의 구름층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수백만 킬로미터 밖에서 하던 일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탐사선은 대기 중의 동위원소 비율과 희귀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내부 열 누출이 행성 형성 시기의 잔재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화학적 과정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수직 방향의 풍속과 온도 단면을 측정하여 3D 지도에서 확인한 에너지 위기가 더 낮은 대기층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이 임무의 의미는 태양계를 넘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케플러와 테시스 임무가 발견한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행성은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도 아니고 목성과 같은 가스 거성도 아닌 바로 얼음 거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브 넵튠 아해 왕성이라고 부르는 행성들입니다. 이 행성들은 우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기층 구조를 전혀 명확히 볼 수 없고 자기장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왕성은 우리가 보유한 유일한 실험실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얼음 거성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천왕성에서 발견한 이 에너지 누출 현상은
이 머나먼 세계가 생명체 거주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핵심 데이터가 됩니다. 만약 행성의 내부열 누출이 너무 빠르거나 대기 유실이 너무 빠르다면 그 행성은 복잡한 화학 반응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안정된 시간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천왕성 대기층의 3D 구조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표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측정한 온도 기울기와 이온 밀도를 수광년 떨어져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성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세계가 얼어붙은 황무지에 불과한지, 어떤 세계가 지하바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따뜻하고 활발한 내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1986년 보이저호의 데이터는 마치 부분적인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왕성을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했고 조용하고 다소 지루한 세계라고 여겼습니다. 형제 행성들의 에너지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의 발견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태양계 환경과 깊이 연관된 행성입니다. 태양풍에 반응하고 복잡한 내부열 수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이며 에너지가 비뚤어진 자기장을 통해 전달되고 태양계에서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우주의 진공 속으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얼음거성의 열 상태를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와 열 신호를 얻었고 이것이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천왕성을 머나먼 차가운 구체에서 높은 우선순위의 탐사 목표로 바꿔놓았습니다. 천왕성은 우주에 존재하는 대다수 행성의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7번째 행성을 향해 전용 궤도선을 발사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공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례를 연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항성계의 가장자리에서 행성이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누출하며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